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영국 어홀 2년을 다 마치고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앞당겨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포르투갈 여행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 아직 영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좀 제 몸과 마음이 따끈따끈할 때 영국 어홀 다녀오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후회가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워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만큼 어디에서도 아마 좀 들어본 적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개고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국에 워홀을 가게 된 게 30대 막차를 탄 거였습니다. 원래는 영국이 그 워홀 신청 가능한 나이가 만 30세까지였는데 제가 신청했던 2024년부터 갑자기 만 35세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신의 계시다 가란 뜻이다 하고 바로 신청을 하고 좀 제가 즉흥적으로 약간 좀 충동적으로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치만 저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남들 다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뭐 결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나는 퇴사하고 이 홀홀 단신으로 진짜 지인 하나 없는 낯선 땅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가도 되는 건가? 나 정말 괜찮은 건가? 이 인생 괜찮을까? 막 이런 고민도 엄청 하고. 사실 또 영국이 다른 워홀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진짜 높다는 얘기가 많은 게 일단 건강보험료 같은 그런 신청 비용부터가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싸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봐야 되고 가서도 물가도 너무 비싸고 파운드 환율도 난리가 났죠. 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다녀와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다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찾아봐도, 이게 내 얘기 같지가 않고, 다 나보다 뭐 좀 더 젊은 시기에 갔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상황이 나아 보이거나 정말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거나 막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제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갓 다녀온 입장에서 어떤 게 좀 후회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영국 워홀은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1년의 비자 기간인데 비해서 영국은 2년이라서 되게 길게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뭐 여행이 됐든 영어 공부가 됐든 취업이 됐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숨은 함정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2년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워홀에는 비자 개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자 개시일을 처음 신청 단계에서 아예 지정을 제가 직접 합니다. 제도가 매번 바뀌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 당시에는 6개월 이내에 내가 비자를 개시할 날짜를 지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1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늦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7월 말에 6개월 뒤인 7월 말에 비자 개시일을 잡았습니다. 이 비자 개시일로부터 또 3개월 안에 입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3개월 뒤인 10월 안에까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10월까지의 3개월 기간은 제가 가진 그 2년의 비자 기간에 포함된 기간입니다. 2년의 기간에서 3개월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늦게 입국하는 만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 영국에 처음에 왔을 때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해외 취업도 하고 싶었고, 여행도 하고 싶었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었고, 정말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기 전부터 해외 취업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막 해외 취업 박람회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급하게 오호를 결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영국 진짜 월세도 너무 비싸고 물가도 너무 비싸니까 어차피 가서도 취업 준비하고 월세만 깎아 먹을 거 그냥 한국에서 조금 더 취업 준비하고 이력서 같은 거 준비해서 그러고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자 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 10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3개월을 비자 기간에서 까먹은 거예요. 그때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0월에 영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뭐부터 해야겠어요? 집을 구해야겠죠. 저는 딱 열흘을 제 스스로 데드라인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딱 열흘 만에 구하기는 했어요. 근데 진짜 엄청 쫄리게 구했어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2주가 또 후딱 갔죠. 가구도 사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사고 뭐 적응한답시고 이래저래 정신없이 보내면 또 한 달이 가 있어요. 이제 저는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저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고 여행도 좋아하니까 또 한 달 가까이를 여행에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 돈이 진짜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보다도 더. 왜냐면은 월세도 월세인데 이 여행에 든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막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정말 훅훅 빠져나가서 그때 당시엔 아예 벌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고 막 그 구직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제 맘대로 됩니까? 그리고 이 영국의 채용 시스템이 생각보다 진짜 느려요. 그러니까 서류 하나 넣으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에요. 내가 이게 서류가 붙은 건지 떨어진 건지 잊고 있을 쯤에 이제 전화가 와서 나 여기 어딘데 뭐 인터뷰 볼 의향이니 뭐 이 정도. 그럼 이제 또 인터뷰 한 일주일 뒤에 잡아요. 그러면 그 면접 보고도 또 한 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종 합격하기까지도 시간이 엄청 생각보다도 더 오래 걸려요. 저는 그렇게 듣고 예상을 했는데도 더 오래 걸렸다고 느꼈습니다. 돈도 떨어져. 근데 채용도 빨리빨리 안 돼. 전 처음에 오피스 잡을 목표로 했었는데 더 빨리 안 되겠죠. 그 과정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서야 카페 잡을 먼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좀 카페 잡은 빨리 되겠지? 막 이러면서 처음에 막 골라서 넣었어요. 근데 카페도 한 세월이네. 저는 계속 쫄리고 돈은 없고 원래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데 여행 갈 엄두도 안 나고 언제 인터뷰가 잡힐지 모르니까 멀리 나갈 수도 없고 막 정말 혼자서 진퇴양난을 빠져가지고 그렇게 또 한 달 반 정도를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안에 떨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타에 입사를 한 게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건 2월이었어요. 수습기간 시작이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면접 보고 이런 과정들이 1월 초에 이뤄지고 최종 합격 통보를 1월 말쯤에 받아서 2월부터 이제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제 당초 생각은 그래도 1월 안에는 일을 구해서 좀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싶다가 제 목표였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늦춰진 셈이죠,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 초중순쯤에 들어와서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거의 4개월, 5개월 차쯤에야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이미 제가 앞에서 3개월 제 비자를 까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자의 시점으로 보면 이미 저는 8개월, 9개월 가까이를 소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비자의 시간이라는 건 순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역방향으로도 흐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 땐 그걸 몰랐다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살 때 그 비자의 압박이라는 게 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해외에 사시는 우리 교민분들이나 또 한국에 계시는 외국분들도 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자가 역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고용주더라도 비자가 막 한 달, 3개월 남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겠어요? 취업 비자를 내가 회사에서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정말 최소 6개월이 됐든 1년간이 됐든 이 일할 수 있는 비자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고용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채용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부담 없이 뭐 수습이라도 써보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자의 시간에서 최소한 6개월 내지는 1년을 땡겨서 기한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미 제 비자에서 한 8, 9개월 가까이를 이미 까먹었어요. 그리고 넉넉하게 그래 양보해서 6개월만 남겨놓는다고 쳐도 거의 남은 기간은 8개월? 정말 1년으로 잡으면 3개월? 이 정도 남는 건 거예요. 정말 처음에 와서 적응하고 뭐하고 또 우리 오자마자 막 일 바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좀 나 런던에 왔으니까 런던 기분도 좀 느껴봐야 되고 좀 놀아도 봐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도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1년 대부분의 워홀 비자가 1년인데 1년 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와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일을 하려면 그래도 1년이나 6개월은 남겨놔야지 라는 감각은 당연히 있었는데 이게 체감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생기고 또 채용 과정에서 막 면접까지 가는 시간이 막 한 달씩 걸려.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지연되는 것들이 많은데 또 여기 이 비자 기한이라는 건 날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막 진짜 이 양옆에서 샌드위치로 시간이 막 조여오는데 막 불안하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난 뭔가 좀 여기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왔는데 해내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라는 그 생각까지 겹쳐져서 정말 너무 압박감을 많이 느꼈었고 먹는 거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너무 비싸고 막 진짜 카페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돈도 없고 와 이게 진짜 뭐 먹는 즐거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디 놀러 가기도 쉽지 않고 저는 또 이제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막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뤄나가고 싶어서 나름 최선의 노력들을 했지만 후회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목표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썼다. 이 얘기가 이번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본전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뽕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2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놓지를 못하니까 막 처음에는 이거 했다가 나중에는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막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리고 근데 내가 또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몸과 마음이 다 방전이 돼버리는 그런 약간 정말 악순환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이 워홀을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영국 워홀 비자 기간의 2년이라는 게 2년이 아니라는 것을 요가 아니고 2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표를 하나 확실하게 정해서 이거 하나는 내가 꼭 하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즐겨도 돼. 그냥 놀러만 다녀도 사실 되잖아요. 근데 영국은 특히나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가치 있게 쓸까, 그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갈등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찾지를 못해서 진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너무너무 막연하게 다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깨달았던 부분들 이거는 좀 내가 미리 알았으면 그래도 좀 덜 고생하거나 아니면 이 막막한 심정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호주도 연령이 상향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워홀이라는 거에 대한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시점에 관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처럼 막연한 불안이나 또 후회할까 이런 걱정,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제 경험을 통해서 제 실수와 이 후회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좀 덜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따끈따끈할 때, 지금 가장 따끈따끈할 때 좀 정리를 해보자 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홍보 맞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목차만 보셔도 진짜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들만 가득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가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제가 뭐 어떻게 가라 마라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이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제가 제안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책에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또는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황일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표 하나를 제대로 딱 설정하고 시간을 대하는 순간 그때서야 조금이라도 불안이 거치고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꽉꽉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이게 저의 경험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대부분의 얘기들이 마인드셋에 관한 얘기들이라서 꼭 영국이 아니더라도 워홀을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국가와 상관없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실제 가계부도 담았고요. 그 수입적인 측면들, 뭐 이런 식의 정말 정말 생활 밀착형 얘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돈 주고 사시는 만큼 진짜 하나라도 얻어가실 게 있도록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꽉꽉 눌러서 썼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르투갈 여행 영상도 진짜 재밌고 신기한 얘기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포르투 영상으로 뵙겠습니다.